이번 시간은 취업 지원 행사 운영입니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인 것이죠. 행사 기획부터 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행사, 취업과 관련된 행사들,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들,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해보셨던 것은 바로 취업 박람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거 앞서서 여러분 혹시 이력서 작성하실 때 나 이쪽 분야는 처음인데 그리고 이 관련 이력 사항 뭐라고 써야 할지 도통 모르실 때는요. 최근에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인근에 있는 취업 박람회 견학 아니면 지원 이런 말을 쓰시면 그래도 한 줄 채우실 수 있다는 것. 앞에 앞머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인근에서 운영된 취업 박람회나 사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 공식 명칭을 쓰시고 거기 둘러보고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참여라고도 쓰지만 난 도저히 지원 못 쓰겠다 하면은 참여라도 쓰시고 참여보다 확대된 의미의 지원도 쓰시면 그거 한 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행사 유형으로서 취업 박람회는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구직자와 취업자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다양한 구인처들이 부스에 즐비되어 있는 모습 떠오르시죠? 그거 맞습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구직 역량 항상 기회를 제공하며 구인 기업과 현장 면접도 할 수 있고 취업 서류 및 면접 체험, 직업 훈련 및 고용 서비스 기간 정보 등을 함께 제공받아서 취업을 지원합니다. 구인자들도 쭉 부스에 있고 공공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행사도 그 취업 박람회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가십니다. 잡 콘서트는요,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행사인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잡 콘서트를 운영하거나 잡 콘서트의 메인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멘토링 역할, 질의응답을 받아주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취업 지원 행사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 캠프에서 대학교 학생들 캠프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캠프로 1박 2일, 2박 3일로 운영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캠프화해서 단체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취업 캠프라고 하고 워크숍은 아실 거고 컨퍼런스도 다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명칭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견학 가는 거, 기업 탐방, 현장 학습 이런 것도 하나의 취업 지원 행사라는 것 명칭으로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래도 쓰고 설명하시오일 때 알면 좋은 것은 취업 박람회와 그리고 작 콘서트 두 가지 정도는 쓰고 설명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박람회의 목표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여러 구인처들이 오니까 자기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 쓰기 쉬운 거라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목적이고요. 구직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업 정보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 현장에서 면접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경험이 구직 역량을 향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취업 박람회의 목표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취업에 지원을 하는 것 이런 내용 보시고 취업 지원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취업 박람회의 목표입니다. 행사의 종류입니다. 이번에는 종류를 살펴보는데 우리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세일일자리센터, 고용부 관련 소속 기관들을 보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통 3개월에 한 번 또는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박람회라고 해서 그 지역 인근에 아니면 해당 장소 인근에 구인처 담당자들이 오셔서 약간의 행사처럼 그리고 한두 명 뽑아야 할 때 소규모 인력을 구해야 할 때 이런 데 오셔서 이력서를 받아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채용 설명회는 많이 아실 거고요. 기업에서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채용 설명회 하는 경우도 있고 작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니면 어떤 행사에 앞서서 채용 설명회를 간략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중장기적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행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직종 설명회라고 해서 어떤 직종의 분류, 한 직종에 관련된 여러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우리 이쪽 직종은 상반기에 많이 있을 것이고 이쪽 직종은 하반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해서 분류해서 관련 전공자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에 종료했었을 때 이런 3가지도 여러분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관리 하는데요. 갈등 관리의 공식적인 해결 방법은요. 명종청입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중재 단계의 내용입니다. 명종청이라고 해서 명령 단계, 중재 단계, 그리고 청문 단계입니다. 해당 해결하는 공식적인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이라 그럴까요? 담당자라 그럴까요? 그분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각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중재에 실제로 개입해서 중재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중재되어 가는지 과정을 각자가 아니라 이제 모여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청문처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아니면은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을 마지막 청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청문 단계에서 합쳐져서 결과까지 도출되기 때문에 청문 단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거, 우리가 정치 어떤 관련해서 청문회 하기 전에 미리 청문회 하는 거 생각해서 청문이 왜 마지막이야 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갈등 관리의 공식적인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 명종청 가져가시면서 명령, 중재, 청문 단계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잘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행사의 시작인데요. 그러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홍보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뉴스 릴리스, 인터뷰,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한 용어들이라서 아실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 릴리스, 푼다라는 뜻이죠. 뉴스거리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정보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로서 홍보하는 것을 뉴스 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기관장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뭔가 설명하는 것, 인터뷰는 질의응답을 받는데 이번 행사의 개요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일시라든지 특장점을 공표하면은 오신 분들이 뉴스화해서 퍼뜨려 준다라는 거죠. 홍보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홍보하는 방식, 방법은요. 이런 내용들을 인쇄 매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정말 옥외 광고판에 실을 수도 있고 방송으로 거리에서 전단지 등으로 DM 뭔가를 발송하는 것으로 바이럴, 실제 구전으로 이야기를 해서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 중에서 크게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특별한 장단점을 쓰라고 할 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요즘은 대부분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징 알고 가셔야 된다면 온라인 홍보의 특징, 사이버 상담의 특징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는요, 여가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홍보 대사자, 직접 필요한 그 당사자에게 바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또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질의응답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리고 타겟 설정,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고요. 제공하는 행보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실시간으로 수정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 이것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들어와 있는 참여자 정도라든지 그 결과의 어떤 수치화를 통해서 아니면 반응 속도와 반응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이 온라인 홍보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바로 접어버릴 수 있으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또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 저는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예상 문제로 뽑아봤는데요. 설명을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문제화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내용 없는데 담아놓은 것 아닙니다. 자, 봅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새겨야 하는 작업을 CI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 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또 망설이지만 최근에 파리바게트, 하나 등 어떤 기업에서 CI가 바뀔 때 간판이 싹 바뀌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색이라든지 어떤 이미지화된 도표 모양들을 우리는 CI라고 하고 회사 자체도 있지만 그 회사 내의 물품이나 세미 브랜드 같은 것도 하나의 시각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 안에 제네시스 BI가 있고 또 뭐 어떤 BI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나는데 기업 크게는 CI 그리고 그 안에 브랜드별로 시각화한 것은 BI다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의 운영입니다. 실제 이러한 행사들을 운영을 하려면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하는데요. 이 리허설은 기술 리허설과 사전 리허설과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순서대로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 리허설 종류로 물어볼 수 있지만 사전 리허설의 단계로 물어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담당 엔지니어와 총감독이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과 총감독이 동선이나 흐름을 맞추어서 한번 머릿속으로 아니면 실제 현장에 가서 실제처럼은 아니지만 둘러보는 것이죠. 리허설을 사전 탐방하듯이 거기에서 한번 해보는 것을 사전 리허설이라고 하고 최종 리허설은 당연히 현장에서 실제 오실 분들만 고객들 아니면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안 왔을 뿐이지 운영을 진행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해보는 것을 우리는 최종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리허설이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단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딱 쓰라고 하면요. 순간적으로 기술, 사전, 최종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기술적이다, 사전에 해본다,
최종적으로 바로 전해해본다 라고 정리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허설의 종류는요, 우리 정말 연기하는 연기자들 생각하면서 가져가시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대본 읽어보고 서로 맞추는 것, 리딩, 리허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작될 여러 가지 작업 상황에 맞추어서 여기에 이제 연기 생각하시면서 옷 입어보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드레스는 실제로 옷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드레싱한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맞추어서 하는 리허설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이것을 카메라로 정말 이 각도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찍어.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지금 다 입어본 상황 진행하는 거 찍으면 되는데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카메라 찍는데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잘 안 담길 수 있고 어떤 물체가 있어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앵글 각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 리허설도 이 앞선 리허설과 분명히 다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딩 읽어보고 드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 마지막에는 정말 다 갖다 놓고 키지만 않고 실제와 똑같이 한번 해보는 최종 리허설 격인 런스루 리허설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몰라서 이것만 한번 설명 써봤습니다. 카메라 켜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 진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리허설을 우리는 런스루 리허설이라고 한다 해서 종류도 한번 눈으로 봐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기관리 전략입니다. 우리 행사를 하다 보면요, 당연히 성공적으로 폭발적으로 막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항상 행사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려운 점이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어렵다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번져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랬을 때 에이 불 났다 끝이 아니라 불을 잘 꺼야 되겠죠. 위기관리 전략입니다. 어떻게 불 잘 끌 건데 그거 내가 안 그랬어요가 갑자기 생각나는 부인 전략 아니라라는 거죠. 이 나타난 위기사항은 행사 이 중요한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사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 자아가 이거 아니지 않니? 이런 말을 자꾸 하지만 여하튼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부인 전략, 행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사고를 은폐 부정하는 전략. 제가 책에 오타가 많아서 정말 제가 한 부분은 오타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또 많은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옮기면서 사람이 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번져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오타가 제가 눈에 봤을 때 이건 내가 안 그랬어 하면서 이 부인, 사실은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지 않은 다 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안 했는데 라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부인 전략 있고요. 두 번째 책임 회피, 이것은 불가피성, 불가항력적이고 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등등등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또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별로 크고 아니야. 위기지만 큰 거 아니야, 큰 거 아니야 하는 축소 전략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잡겠다라고 비난을 인정하고 차후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하는 전략. 저는 일단 이런 것이 좋은데 막상 차 사고가 나면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큰일이 아니다 하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나타나는 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보험회사에서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사고가 난 사람과 잘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는 별거 아니었어. 그냥 거기서 다 해준대 하고
제 차의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최소한 축소해서 말하는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임.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서 또는 내가 마침 못 봤다 하는 책임 회피 전략을 저도 모르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교정행위 주의하겠다, 사과,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도 지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말하다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기관리 전략 종류 4가지, 5가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는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의 주요 항목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분해놨고 각각의 세부적인 만족도를 모두 확인해서 세부적인 것이 잘 나누어졌을 때 다음 행사에 정확하게 그 부분만 반영해서 더 효과가 좋은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누어지는 주요 항목이라는 것은 행사 참여 속성 및 동기, 오신 분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충족시켰는지를 만족도 검사로 확인해보고 두 번째, 이렇게 운영하는 환경이 괜찮았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실제로 이 행사에 참여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참여한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또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서 여성이 더 만족했는지 20대, 30대, 50대 어느 그 세대가 더 만족했는지 어떤 분야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았을지 추론함으로써 말씀드렸듯이 다음 행사에 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사한 것마다 모두가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모두가 다 잘 만족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행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분석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바로 결과 보고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관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바로 이 시간이 상담과 취업 지원의 처음과 끝 마무리 시간입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과연 답을 잘 쓸 수 있을까 여전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부은 물이 다 흘러나가도 물 안 주면 콩나물 죽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꾸 시험 보는 그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